안녕하세요.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전일 나갔던 오늘 미션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복귀하면서 공부해보고 내일 미션 종목들 다시 또 공부해보죠. 시간이 10시 40분인데 좀 늦었네요. 그죠? 자, 어제 공부할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여기 적어 놓은 것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봅시다. DST 25일 날 뭐 채굴 인가가 승인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뭐 뉴스는 나왔지만 역시 뭐 뉴스가 안 나오면 멍텅구리가 되죠. 그래서 DST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멍텅멍텅하고 놀았다. 오늘은 비록 뉴스가 안 났지만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쪽에 놔두고 아니면 DST라는 이름을 잘 기억을 하고 혹시나 뉴스가 튀어나오면 즉시 진입이 가능하게끔 한쪽 관종에는 올려놓으십시오. 나름대로 뭐 나쁜 재료는 아니니까요. 다음 테마주 섹터는 트럼프, DMZ, 삼육물산, 코아스, 크론, 해태홀딩스 이 세 개만 보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전일에는 삼육물산이 상한가라 갔지만은 오늘은 코아스가 상한가에 찍어 넣어줬죠. 찍어 넣어주고 크라운 해태홀딩스는 이제 오늘 상한가를 연출을 해주고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슈에 목말라 하는지 이런 게 잘 느껴져요. 보면 시장의 이슈가 너무나 전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섹터는 그냥 이게 얼마나 약간 억지스러운 섹터인가는 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매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뭔가 하나를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시장의 매기는 항시 이런 이슈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북 기업주들은 다른 것들은 조용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만 움직인다고요. 얘네들만. 얘네들만. 왜냐면 이 재료가 나름대로 뭐 전체적인 남북 기업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재료였다면 얘네들이 준동을 할 때 다른 남북 기업주들도 같이 반드시 반등을 하게 돼 있죠. 워낙 응집력이 좋으니까. 근데 얘네들만 움직이거든요. 얘네들만. 그래서 참 요즘 시장이 참 이슈에 메말라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하나의 단면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저게 코에 걸면 코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항시 수급이 움직이는 종목에 어떻게 하든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종목에 뛰어들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작은 이슈라도 이슈가 나타나면 종목을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종목의 수급이 따르죠. 수급이 따르면서 다시 매기가 몰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카리스 국보 섹터를 보면서 현재 국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된 관련주를 코너스톤을 보면서 같이 카리스와 관련인데 오늘 관심은 받았죠. 저희들도 코너스톤을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시가가 조금 높았죠. 12.4%. 그래서 18%까지 찍어주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좀 시장은 그렇게 국보를 대체할 만한 국보가 실 때
대체를 이어갈 만한 서로의 연계성이 아직은 약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재료였다면 오늘 여기서 배울 것은 카리스와 국부석대에서 공부를 배울 것은 이러한 유형, 즉 국부같이 하나의 강력한 하나의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연계된 종목이 뭔가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비록 뭐 코너스톤은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항시 이러한 개념으로 연계주를 꼭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때로는 뭐 예를 들면 국부가 가고 있고 얘가 뒤를 추종을 하는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국부가 죽으면 이놈이 국부를 그러한 여러 가지의 매매 패턴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항시 이러한 흐름에 있는 종목군들은 항시 연계주를 같이 두고 같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대장주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대장주가 죽을 때도 항시 후발주자는 잘 봐야 되죠. 대장주가 죽을 때 동생이 또 치고 올라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경우의 수는 앞으로도 수없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름만 서로가 바뀔 뿐이겠죠. 새로운 종목의 이름, 새로운 경우의 수.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술주 섹터는 항시 우리가 종목을 공략 우선순위를 뽑을 때는 관심 종목을 뽑을 때는 항시 한쪽 구수에는 올려놔라. 왜? 다른 이슈와 뭐 재료주, 스케줄 뭐 이런 것들은 받아주지 않으면 멍텅구리가 되지만은 기술주는 그렇지가 않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살아나려고 움직일 수 있는 통계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뽑아 놓죠. 그래서 오늘 기세로 본 기술주는 줌 인터넷과 셀바스를 뽑아서 좋았죠. 셀바스는 상한가까지 가지고 좀 줌 인터넷이 좀 아쉬웠죠. 저희들은 줌 인터넷 오늘 해가지고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이놈하고는 좀 그게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종목도 궁합이 맞는 게 있거든요. 궁합이 맞는 게 있고 이상하게 거래를 하면 희한하게 저게 저 지점은 내가 생각한 타점과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반등이 일어나 궁합이 맞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줌은 좀 우리하고는 궁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을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오늘 음봉을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 보여준다면 향후 한 달 정도는 한 2주 정도는 뭐 2주나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는데 좀 아쉬웠죠. 줌은 아침에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승부를 거신 분들은 수익을 봤죠. 시가가 플러스 1.6% 출발해가지고 고가가 플러스 10.89 한 9% 뛰기나 8% 뛰기나 먹었겠죠. 아침 일찍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을 봤는데 저희들은 당일 데이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좀 들어가가지고 손실을 좀 봤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침 데이로 공략하신 분들은 줌 인터넷도 어느 정도 수익은 거둔 것 같습니다. 셀바스는 오늘 모습이 좋았네요. 그죠? 셀바스는 오늘 모습이 참 좋았다. 시가부터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시가도 플러스 0.2%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둘 다 줌도 수익을 줬고 셀바스도 수익을 줬죠. 시장이 혼조할수록 기술주들은 나름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날이 많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다음은 스펙주도 스펙 섹터도 안 볼 수가 없다. 어찌되든 섹터는 꾸며서 보되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모습은 안 좋았죠. KB 스펙도 많이 떨어져 내리고 신한노원도 어제도 있어 오늘도 많이 떨어져 내리고 그래서 항시 이런 오늘 스펙 섹터에서 배울 점은
뭔가 시장의 뉴스가 안 좋은 소리고 부정적인 소리가 나타나는 어떤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관망을 한다든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정리를 하고 일단 발을 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직은 우리 시장은 뭔가 전체적으로 공통된 참여자가 움직이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하지만은 어느 일개의 세력이다, 어느 일개의 어떤 주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시장을 지락펴락하는 것 자체를 우리 시장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예, 왜 남에게 휘둘리기 싫단 말이지요. 그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종목은 거래를 안 합니다. 왜냐면 꼭 그거 아니라도 할 거는 많으니까. 그래서 미운 틀이 박히면 상당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런 이유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션 종목도 복귀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참 배울 점이 많네요. 그죠? 스케줄 섹터는 항시 자기가 한 달이나 매달 이렇게 달력 같은 곳에 딱딱 적어 놓습니다. 오늘은 DS 때 반응은 없었지만은 항시 스케줄 섹터는 이거는 항시 존재하는 것, 자기의 섹터에 항시 존재하는 것. 그래서 매일 뭐 오늘은 DST였지만 뭐 다음에는 내일은 또 뭐가 모레는 뭐 신규 상장도 있고 다음 유적 납입이 있고 뭐 변경 상장 있고 쭉 적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그런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테마주 섹터 DMZ 관련주로 공부를 하면서 역시 배울 점은 시장이 이 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생각을 해야 되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말라. 시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주면 된다. 사랑도 움직이는데 뭐 주가도 움직이는 데까지 따라가 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다. 이것이 썩 그렇게 뭐 강한 어떤 것을 나타낼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도 뭐 트럼프가 가서 뭐 DMZ 때 갈지도 안 갈지도 지금 현재도 모르는 상황인데 안다. 하지만 움직이면 같이 간다. 그래서 서로 코 걸게 하고 서로 기 걸게 하는 거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카레스 국부 섹터에서 배울 것은 대장주가 하나가 출몰 했을 때 반드시 연계되는 동생 종목은 꼭 챙겨 놓아라. 그 두 개를 잘 이용해도 충분히 공부할 것도 많고 매매할 것도 많다. 기술주 섹터 반드시 자기가 내일 관심 종목을 뽑을 때는 항시 기술주 섹터는 시장의 중간을 제가 허리를 담당한다고 그랬죠. 허리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봐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두 종목 다 나쁘지 않았고 스펙 섹터는 뭐 오늘 한번 보자라고 손댈 만한 건 못 됐죠. 나쁜 소리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자, 오늘 다들 매매하면서 공부들 다들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공부할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공부할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월말 시장이라 시장이 좀 혼조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어거지 시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 그래서 매매를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월말 시장에는 관건이다. 꼭 적어 놓습니다. 월말 시장에는 매매의 간결성이 참으로 중요하다. 마음 같아서는 눈에 보이는 종목
움직이는 종목 많은 것을 다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D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물론 다 하는 것마다 이길 수도 있겠죠. 뭐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오전장에 한 종목 내지 많아야 두 종목 하고 오후장은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해줘야지 오후장까지 달라붙어서 한다고 이러다 보면 많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월초나 월중순에는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눈이 밝습니다. 차트도 볼 줄 알고 뭐 계산도 되고 뭐 시간 축도 보고 나름대로 뭐 지지와 저항선도 보고 온갖 것을 남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하죠. 그러나 월말 주간에 접어들면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손실을 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는 좀 많겠죠. 손실을 본 사람들이 이 마지막 한 주에서 승부를 걸지를 않으면 한 달에 수익이 손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바쁘고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이슈라도 있으면 지금같이 DMZ 깔린 이슈라도 있으면 묻지마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묻지마. 난 움직이는데 그냥 다 넣을 거야. 올인, 신용, 미수 다 쓰죠. 그렇게 해야만이 월초에는 뭐 종목대 2천만원, 뭐 1,000만원 마음대로 다 계산을 잡고 한 사람들이 참 이성적으로 한 사람들이 월말 주가에 되면 그 이성이 다 무너지죠. 종목당 5천만원 때로는 1억도 넣고. 그래서 대체로 손실이 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면 마지막 한 주입니다. 3주 동안 3주 동안 손실이 났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자제를 하고 조금만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달을 기약한다는 마인드로 천천히 좀 해 나갔으면, 그래 이번 3주는 내가 이번 달은 잘 안 되네, 이 마지막 주는 하루에 10,000원을 벌더라도 100,000원을 벌더라도 이 마지막 한 주는 내가 양봉으로 만들어서 다음 주로 넘어가자. 그리고 전체적인 매매는 손실이 났지만 다음 달에 내가 반드시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보면. 그래서 3주 동안 손실 본 것보다 마지막 한 주에 손실 본 것이 훨씬 큽니다. 그만큼 투심이 상당히 와락와락하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항시 월말 시장엔 마지막 한 주에는 항시 긴장을 절대로 풀지 마시고 큰 걸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아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딱 간결하게 승부를 보고 매매 접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다음 달 매매를 위한 준비니까요.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잔소리가 많죠. 그냥 뭐 누구처럼 뭐 그냥 입 닥치고 내일 뭐 돈 될 거나 하나 불러도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공부하는 강좌입니다. 돈 될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점을 항시 꼭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월말이라 종목 도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어려운 시장이 좋은 시장과 나쁜 시장, 어려운 시장,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죠. 시장 형태는 흐름의 형태가. 근데 각각의 어떠한 흐름의 형태의 시장이 흘러가더라도 그 시장이 맞는, 때로는 그 시장의 흐름과 동조가 되는 종목을 도출시켜서 내일 공략 종목을 뽑아낼 수 있는 수련은 계속해야 됩니다. 어느 장이든 어느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승장이든
자기가 추구하는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공략할 종목을 도출시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초보분들은 그런 것에 많이 약하지요. 그래서 그런 수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내일 뭐 사가지고 수익 얼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보분들은. 자, 일단 시장에 현재 급등주 대장 국보죠. 지금 보고 있는 국보. 현재 시장에 물론 얘보다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눌림목을 주는 뭐 그런 종목도 있죠. 예를 들면 뭐 UCI 같은 종목도 보면 국보보다 많이 급등을 했었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얘들은 쉬고 있는 상태고, 이제 뭐 앞으로 눌림목을 주고 다시 살아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깔딱깔딱 놀다가 또 급등 났지, 그건 난주 일이지만 지금은 이제 한풀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기가 빵빵하게 살아있는 것을 일단은 급등주 대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시 급등주 시장에서는 급등주 대장에 차지하는 영향이 참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급등주 대장을 거래를 안 하더라도 자기 관심 종목이 제일 최상단에 딱 올려놓고 자기가 공략하는 종목을 그 밑에 붙여놓고, 관심 서로가 전혀 다르더라도 그래 놓고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매매하다 보시면 잘 아실 건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죠. 자, 일단은 국보가 지금 내일 이제 정지가 풀리고 매매가 시작이 될 텐데,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국보와 관련주는 카리스 국보 섹터는 다시 봐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 두 개는 봐줘야 되죠. 자, 그러면 초보분들은 이런 형태에서는 국보를 거래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좀 무섭고 겁나니까. 그러면 그냥 코너스톤을 보면 돼요. 국보를 놔두고, 코너스톤도 오늘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에도 모습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일 만일 국보가 또다시 급등을 해준다면 코너스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보를 거래를 하면 별로 먹을 거는 없지만 초보분들이 차라리 코너스톤을 거래를 하면 더 먹을 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기술적 관계를 둘이가 가지고는 있죠. 그래서 내일 국보가 모습이 안 좋고 영 형편없이 내일 자빠져 버리면 이 섹터는 필요 오로지 국보만 봐야 되겠죠. 코너스톤은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하지만 국보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종목의 끝은 모르니까요. 얘가 뭐 3년선 가고 5년선 가고 10년선 갈지 누가 압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가 이 주식시장엔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가 우리 주식시장에는 많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모든 가능성의 영역을 최대한으로 열어두고 오픈된 마인드로 종목을 봐줘야지, 어느 틀에 잡힌 마인드로 종목을 바라보면 절대로 넓은 어떤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해요. 숲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얘들이 죽든 살든 꼭 봐줘야 된다. 왜? 얘가 대장주니까, 급등 대장주니까 현재로서. 그러니까 꼭 이런 것은 섹터에 꼭 포함을 시켜 놓는다. 자,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종목을 절대로 무시를 하지 마라.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는 게 있죠. 그 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급락은 항시 급등의 친구다. 이 둘이는 떨어질 수가 없죠. 급등이 이루어진 종목은 급락이 있고, 급락이 이루어진 종목은 또 급등이 있습니다. 이 둘의 이런 시소는 이 주식 시장이 열리고 있는 이상은 항시 공존을 하죠. 항시 이런 개념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종목이 움직이는 어떤 수익률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이 만일에 움직여주고 타점이 맞게 들어가고 이해와 타산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면 수익이 크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승부를 꼭 피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남들이 버리는 종목을 잘 보라. 남들이 버리는 종목을 잘 보라.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잘 되는 법은 없지요. 하지만 남들이 다 버리는 종목을 그냥 뭐 계속 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근래에 관심이 있고 시장에 약간 매기가 포함된 종목들은 관심권에는 놔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시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았죠. 참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는 시장은 항상 참여자들의 역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가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항시 종목을 남들이 버리는 종목은 항시 잘 챙겨 놓는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지금 남들이 버리는 종목 테마주 섹터도 되고 관심권에서 좀 매기가 몰릴 수 있는 것. 그러면 역시 스펙템 아주 되겠죠. 신한 제5 스펙 그리고 KB 제18호 이 정도 두 종목 정도만 보면 되겠죠. 이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일단 뭐 신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위치에도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K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내일 꼭 봐줄 필요성이 있다. 왜? 방금과 같은 제가 적어드린 그러한 이유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스펙 섹터는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국보 스펙 섹터 뽑아 놓고 내일은 이 종목을 한번 보죠. 주로 이상 섹터는 예를 들면 그냥 이름은 이제 그럴 뿐인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고려산업이 요 근래 관심을 좀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만 딱 전형적인 아주 뭐 흐름이 참 웃기는 좀 흐름인데 이 종목은 내일 큰 어떤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 공부하는 거니까 내일을 보는 게 아니고 모레를 보고 할 겁니다. 단일가로 지금 움직이니까
30분 다닐 겁니까? 하루 이틀 됐잖아요. 자, 내일은 3일 아닙니까? 3일. 자, 3일 되면 그 다음 모레 이제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단일가 풀리고 나면 목요일 아닙니까? 그럼 목요일은 시장이 안 좋은 날이죠. 자, 그럼 아주 안 좋은 날에 단일가가 풀렸을 경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얘가 변화를 줄까? 아, 하나의 이벤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이벤트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내일 미리 한번 진입을 해서 내일 모습을 보자. 자, 그러면 이놈이 과연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날 완화가 풀렸을 때 상승을 할 수 있을까를 전조를 내일 보자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적어도 내일은 이놈이 모레 상승을 할 전조 조짐이 있고 그런 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내일은 30분마다 조금씩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더라도 상방 쪽으로 맞춰서 끝이 나겠죠. 끝이 나면서 모레 튀어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될 텐데 내일 요렇게 계속 내려온다. 30분마다 내려오면 뭐 별 재미없죠. 이것은 손 안 대야 되는데 지금 노는 것이 보면 크게 가지도 않고 크게 죽지도 않고 있죠. 지금 보면 기껏해야 이 뭐 캔들 하나가 5%짜리 캔들, 이것도 기껏해야 2%짜리 캔들,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죠. 가도 안 하고 죽도 안 하고. 그러면 내일은 모레가 못 갈 것 같으면 내일은 음봉이 좀 크게 나오겠죠. 모레를 기약을 한다면 조금씩 아까처럼 올라가가지고 마치겠죠. 그리 되면 그 다음날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일 한번 들어가 보자. 시가가 지금 시간에서는 플러스 1.1%니까 양봉이죠. 그러면 뭐 아침에 시가 출발할 때 뭐 보통 이 근처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금액을 하지 말고 항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적당한 금액을 넣고 과연 우리 생각대로 되는지 그렇게 움직인 다음에 모레까지 끌고 갈 건지 아니면 하락을 하면 내일 그냥 정리하고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고려산업은 뭐 이벤트 섹터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모레가 이벤트니까. 내일은 기술주 섹터는 뭐 남성은 하나 넣어놔야 되겠네요. 내일 요즘에 월말에 기술주 섹터가 일단 그래도 현재로는 지금 뭐 남성을 넣어놔야 되겠죠. 어차피 스펙 섹터에 기술주 섹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오늘 시장을 더 외에 다른 종목을 좀 뽑기는 시장이 좀 애매합니다. 월말에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으니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진입금의 규모도 크게 하지 마십시오. 작게 어느 정도 규모를 줄여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UCI가 지금 시간에서 한가가 있는데요. 제가 UCI를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한참 더 기다려야 된다. 한 이 정도까지는 지금 4,000원 정도까지 와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3,000원이나 4,000원 이 정도까지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뭐 한번 해보지. 그러지 않기 전에 손대면 안 됩니다. 시간에 한가 들어봤는데 내일 어떤 모습을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말이 돼서 참 저런 종목은 손대기 그렇죠.
설령 내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간다고 해도 손대기는 조금 그런 모습이네요. 자, 내일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 쓱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섹터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항시 제가 말했죠. 아침에 보면 우리가 선정한 섹터 중에서 반드시 움직이는 섹터가 있다. 그 섹터에 승부를 걸어라.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부 다 하려고 막 욕심껏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시 용심은 화를 부릅니다. 조금씩 항시.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월말 주간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매일매일 돌아보라 그랬죠. 내 계좌가 양봉인지, 내 매매 환경이 잘 되고 있는지, 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럼프가 똥을 싸는지, 중국이 돼지 열병으로 난리가 났는지, 항시 주변과 자기의 위치를 항시 파악을 한 후에 마지막에 트레이딩에 들어가라고 했죠.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아서 죄송스럽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